백제는 자 우리 수도를 처음에 어디에 정했죠? 한 서울. 그쵸, 여기 한성, 그죠? 위례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다가 수도를 한번 옮겨요. 그 두 번째로 옮긴 수도가 웅진이라는 곳이죠. 자, 그러다 마지막으로 수도 옮긴 곳이 어디예요? 부여. 그러니까 지금의 아니 예전에는 삽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죠. 요 수도는 꼭 외워두세요. 요거 알아두세요. 부여는 수도를 두 번 옮겨요. 위례성에서 처음에 어디로? 웅진. 그리고 또 어디로?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옮길 때는 옮기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된 거죠. 그 광개토경 장수왕이 침략해 들어와서 수도를 뺏기잖아요.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백제 왕족들이 웅진으로 대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천도를 하게 된 거고, 이제 사비천도는 백제 성왕 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뭔가 새롭게 나라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수도를 사비로 옮긴 거예요. 두 사실, 수도 옮긴 것들과 수도를 꼭 알아두세요, 요거. 자, 우리 백제 하면은 비류랑 온조, 그 건국 신화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네. 자, 비류와 온조. 이제 그 백제를 건국을 하고, 처음에는 백제란 이름이 아니고, 십제라고 불렸다 그래요. 10개의 강과 여러 바다를 넘었다 그래서, 십제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만백성이 따랐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꿨다? 백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삼국사기를 보면은, 그 비류랑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라는 기록이 처음에 실려 있어요. 근데 뒤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김부식이 하나 더 써놓거든요.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비류랑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 아니라 그 비류랑 온조의 엄마 소선호가 어, 졸본에 있던 우태라는 사람과 미리 만나가지고 그 우태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비류랑 온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이 백제는 건국 초기에 저 고조선 멸망하고 평양에 세워놓은 군 낙랑군 기억나죠? 이 낙랑군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말갈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있거든요. 네. 이 말갈은 여기서 동해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마한의 여러 소국들과 대립을 하면서 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백제 수도하면은 위례성이죠? 네. 자, 그리고 혹시 너희 롯데월드 가봤어요? 네. 롯데월드 어느 동네에 있는지 혹시 알아요? 잠실에 무슨 동네? 석촌동에 있죠, 그쵸? 그 자이로드로 떨어지는 그 밖에 매직 아일랜드 보면 호수 있잖아요. 그 호수가 무슨 호수예요? 석촌 호수죠. 그 동네가 왜 석촌동일까요? 석이 무슨 석자일까요? 돌석자예요. 촌은 무슨 촌자? 마을 촌자예요. 그 석촌동이라는 지명은 돌이 많은 동네라는 지명이에요. 무슨 돌이 많을까요? 백제 왕들을 모셔놓은 그 왕릉에 거대한 돌들이 많기 때문에 석촌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롯데월드에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가면 그 백제 무덤으로, 왕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촌동 고분군이 있거든요.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엄청나게 커다란 그 무덤들. 네. 근데 그 무덤이 좀 특이한 게 한반도 웬만한 곳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무덤 형태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50m 돼요. 자, 그 거대한 무덤이 한반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저기 중국의 만주 있죠. 만주의 그 고구려 수도 국내성이라든지 그런 곳들 있죠. 졸본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고구려 왕들의 무덤이랑 형태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비류랑 원조가 원래 졸본에 있다가 그 유리가 내려오는 바람에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할 거를 이제 미리 직감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건국된 나라가 백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사실일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주 지역의 그 무덤과 지금 서울 석촌동에 있는 그 무덤이 유사하다는 것에서 그 기사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지 않나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사에 대해서 이제 좀 볼 거예요. 자, 요거는 건국 기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백제가 건국되고 온조왕이 즉위하다. 자, 요거 하은이가 읽어보세요. 백제의 시조. 자, 우리 광개토대왕릉비에 또 추모라는 이름이 나오죠? 동명왕 하면 추모왕, 예, 주몽이라고도 한다. 예, 읽어보세요. 예, 여기서 또 특이하게 졸본을 그냥 졸본이라고 안 하고 졸본 부여라고 하죠. 예, 또, 네, 네. 졸본 부여의 세력가랑 주몽이 이제 졸본 부여의 세력가 두 번째 딸이랑 주몽이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주몽은 네, 꼭 거나 저쪽거나 자, 삼국사기 첫 기록에 보면은 주몽의 두 아들이 비류랑 온조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지원이가 읽어보세요. 주몽이, 한산은 북한산이에요. 예, 북한산 올라가면 지금도 부학이라는 그 봉우리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올라가서 살만한 곳을 보자. 산 위에 올라가면 높은, 아래 잘 보이잖아요. 읽어보세요. 지금 신하들이 권장한 이곳은 어딜까요? 그쵸. 신하들이 지금 권장한 곳은, 그쵸. 여기 강남 지역이죠. 그쵸. 그 지역이 위례죠, 이제. 자, 근데 지금 비류는 어디를 봤어요? 그쵸. 바닷가에 살고자 했다 그러죠? 그 바닷가가 인천이죠? 자, 그러나 지원이 계속 읽어보세요. 비류는 네. 네. 기원전 18년에 온조가 위례성을 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을 처음에는 뭐라고 했대요? 10명의 신하가 보좌했다고 해서 십제라고 했대요. 자, 비류는부터 요거 주한이가 읽어보세요. 비류는 네. 네.
때 백성들이 즐거이 따랐다고 하여 국보를 백제로 붙여. 네. 그 백성은 고구려와 나무와 부여에서 함께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씌워서. 자, 백제 왕족의 왕성은 뭐예요? 무슨 씨? 부여씨예요, 부여씨. 그래서 근초고왕의 이름 부여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아신왕의 이름 부여아신. 자, 이런 식으로 백제 왕족의 성씨는 뭐다? 부여씨다. 고구려 왕족의 성씨는 고씨였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실려 있는 그 삼국사기의 백제 건국 신화 이야기인데 그 뒤에 김부식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 놨어요. 자,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정민이가 읽어요. 또는 태인이 북부 여왕 헤로드의 수송을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요 바로 전기사에서는 결국 비류가 망하고 운주한테 흡수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조를 누구라고 했어요? 비류형을 시조라고 했죠. 이게 비류백제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조랑 비류가 있으면 보통은 비류가 망해서 온조한테 흡수됐다 이게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김부식은 비류가 시조인 이 비류백제설에 대한 얘기를 실어놓고 있어요. 삼국사기에. 자, 그리고 비류가 주몽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서손이래요? 누구의 아들이래요? 우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우태라는 전혀 새로운 인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헤브루, 부여왕 헤브루의 손자래요. 자, 어머니는 읽어보세요. 타발의 딸이다. 네. 수송 태에게 시집부터 나왔으니 마지는 비주라 하고 둘째는 논두라 하였다. 그렇죠. 이게 지금 비류랑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 아니라 우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전군에서 아버지였다. 그리고 주몽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한 건소 2년 봄 2월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전군에 이르러 돌을 세우고 국거를 구부려라고 하였으며 소송을 받아들여 원비로서 갔다. 네. 이들을 가지고 왕호를 세우는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주몽은 소송을 청해하고 대접하는 것이 특히 후하였고 이류 등을 자기 자식처럼 대하였다. 그렇죠. 소선호를 예뻐해서 왕비를 삼았고 소선호 좋아해서 비류나 온조를 자기 자식처럼 대우했대요. 그래도 자기 자식은 아니죠.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하윤이가 읽어보세요. 주몽이 그를 호박을 삼았고 왕은 이주에 이르렀다. 유류가 누구죠? 이 유류가 그 유류가 누구예요? 이거 유리죠, 유리. 그죠? 이에 그리가 대신 문조리가 말했는데 처음 지원계는 그들의 남은 스웨에서 이르러 도망하여 왔을 때 우리 어머니는 자기 상조가 많아 유리를 세우는 것을 그와 애쓰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상태를 돌아보실 때 나라가 유리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본신이 저기에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한테 못답하기 요라를 지나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어머니는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행하는 곳을 빠로 나라를 비우려 세우는 곳을 보고 왕과 마침내 지혜에게나 함께 우리를 보내려 풀수와 대결에 분명 유치원을 완성하였다.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를 해줄 건데 고구려도 처음에 고씨랑 해씨랑 막 경쟁을 했다 그랬죠. 기억나요? 저번에 잠깐 얘기해줬던 거? 자, 신라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고, 자, 백제도 처음에 그냥 온조계통이 쭉 왕을 한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최근에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해요. 비류계랑 온조계가 서로 처음에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왕위가 계속 이어져 나가다가 최후의 승자는 온조계. 그러면서 백제의 시조는 딱 누구로 고정이 됐어요? 온조왕으로 고정이 된 거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비류백제랑 온조백제가 막 이렇게 경합을 하다가 그게 분명해지기 시작한 거. 그게 4세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때부터도. 근초고왕 때부터 온조왕개가 독점으로 왕위를 해습하게 됐다. 이렇게들 학자들은 얘기들을 많이 한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온조왕 때 쭉 기사인데 말갈에 대한 쭉 얘기들이 나와 있죠. 말갈에 대한 방어 대책, 말갈을 격파했다, 말갈이 침입했다 이런 얘기들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갈은 우리 뒤에 나오는 그 원래 말갈은 여진족을 뜻하거든요. 그 여진족이 아니에요. 원래 말갈이란 표현은 중국 역사책에 6세기부터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몇 세기예요? 기원전 1세기, 기원후 1세기 얘기죠. 온주왕 때니까. 이때는 원래 중국에서 말하는 말갈이 있을 수가 없는 시기란 말이에요. 여기 삼국사기 초기에 나와 있는 백제랑 싸웠다는 이 말갈은 동해라고들 추측을 많이 해요. 동해. 우리 기억나요? 동해? 강원도에 있었던? 네. 자, 그리고 낭랑은 우리 익히 잘 알죠?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한나라가 4군을 설치하죠. 그 중에 어디에 설치했던? 낭랑이 어디 설치했죠? 평양에 설치했던 그 낭랑군을 얘기해요. 그래서 백제는 초기에 그 낭랑과 경쟁하면서 성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마한, 진안, 변환 배웠던 거 기억나죠? 마한에 54개 소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백제도 하나였는데 백제는 나머지 마한의 여러 소국들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 요거는 뭐 하남일해성 얘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 백제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 곳, 저 송파에 가면 풍납동 들어봤어요? 예. 그 풍납동 그 한강 바로 아래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여기서 백제 막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굴이 된 거예요. 90년대 후반에. 갑자기 아파트 개발하던 사람이 울상이 됐죠. 개발 못하게 돼가지고. 자, 그래서 그 주변을 잘 파헤쳐 봤더니 이제 백제 막 여러 제사 지낸 흔적이라든지 여러 왕궁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백제 사람들이 자, 뭘로 둘러놨을까요? 흙으로 만든 이게 높은 중덕으로 이렇게 둘러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람이 들어오는 성 해가지고 무슨 성? 충납토성이다. 이게 백제 왕성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이에요. 충납토성 옆에 또 몽촌토성 들어봤어요? 몽촌토성도 있어요. 처음에는 몽촌토성이 백제 위례성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몽촌토성은 너무 좁아요. 풍납토성에 비하면은. 원래 수도면은 평지여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너무 좁기도 하고 이거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한 게 아니라 방어성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성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가깝죠. 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롯데월드 있는 동네 석촌동에 가보면은 너희 이제 나중에 한 번씩 지나가다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커다란 이 무덤이 있어요. 자, 이게 석촌동 고분군이에요. 자, 이렇게 돌을 막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무덤이죠. 계단식으로. 자,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거를 돌무지라고 불러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한반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무덤이에요. 근데 이게 어딜 가면은 뜬금없이 있다? 만주. 저 국내성이나 졸본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비류랑 원조 세력, 북방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백제를 건국했다는 기사가 지금 쭉 읽었죠, 우리. 그 기사의 어떤 사실성을 뒷받침해주는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계통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자, 생각해봐. 자, 이렇게 크고 만들기 어려운 무덤을 갑자기 남쪽 살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그 왕이나 귀족들 묻던 방식으로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묻은 거예요. 자, 고구려의 적석총. 고구려 지금 만주에 있는 국내성의 이런 그 무덤과 어때요? 스타일이. 네, 비슷하죠. 적석이라고 하는 건 돌을 쌓았다라는 뜻이에요. 장군총, 장수왕릉으로 추정되는 장군총과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자,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왕성이 뭐라 그랬죠? 부여씨라 그랬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 백제에서는 임금님을 뭐라고 불렀다? 뭐라고 불렀대요? 어라하라고 불렀대요. 자, 백제에서 임금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라하. 여기서 어라하에서 어라가 뭘까요? 어라. 애들은 아이죠, 아이. 그쵸. 성인은 어른이죠. 그래서 이 어른의 어라예요. 하는 뭘까? 하. 마가, 우가, 저가, 친기즉 칸, 말이 칸, 가, 하도 마찬가지로 임금님을 뜻해요. 어른 임금 이런 뜻이에요. 백제에서는 임금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다? 어라하. 혹은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기도 했다? 건길지. 이거는 중국어로 다 뭘 뜻한대요? 왕을 뜻한대요. 왕비는 어륙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알아두세요. 자, 요 다음부터는 교재로 넘어가 보세요. 자, 비류는 미추홀에 온조는 어디에 자리 잡았다? 위례성, 한성도 같아요. 혹은 한성에 자리 잡았다. 원래 나라 이름이 뭐였죠? 십제였죠? 그러다 만백성이 따른다 그래서 백제로 이름을 바꿨다. 자,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풍락토성, 그리고 백제 왕릉이 모여있는 석촌동 부분. 이 석촌동 부분은 국내성에 있는 고구려 무당과 비슷하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구려와 건국 계통이 유사. 자, 뒤에 보시면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 나와 있죠? 자, 지금 제2기간이 다 어때요? 길죠? 40년, 50년씩 막 왕했죠? 이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데 끼워 맞춰 넣은 것이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좀 뭔가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기록도 너무 소략하고. 자,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비류백제 얘기했었죠. 그 부여의 그 해부로 기억나요? 아들이 없어서 그 연못에 갔다가 금화를 개구리 닮은 아들을 얻었던 그 해부로 기억나죠? 그 부여 왕의 아들 우태가 있었죠? 기억나죠? 그 우태가 낳은 자식이 누구랑 누구였어요? 그렇죠? 비류랑 온조였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미추홀에 도읍을 했던 비류 세력과 위림에 도읍을 했던 온조 세력이 초기에 경쟁을 했을 거라고 많이들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다루, 기루, 게루 다 뭘로 끝나요? 해부루도 루죠. 네. 자, 그래서 이들이 아마 그 비류 계통이 아니었을까라고를 추측을 해요. 비류 계통의 임금님들. 요거는 그냥 추측이니까 그렇게만 들어주세요. 네. 그러다가 온조 계통이 다시 임금이 된 게 초고왕 때. 어. 그래서 그냥 이게 막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온조계가 그 임금 자리를 딱 독점하게 된 게 어느 왕 때라고요? 근초고왕 때. 그래서 이 초고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더 뭐 근이라는 앞자 붙어가지고 근초고왕 해가지고 이 근초고왕 때부터 비로소 온조 계통의 백제가 우뚝 서게 되고 나머지 비류 백제를 다 흡수하게 됐다라고들을 얘기들을 많이 한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은 대충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백제는 건국 초기부터 계속 어디랑 전쟁을 벌여요? 동해나 어디랑? 신라랑 계속 전쟁을 벌여요. 자, 백제와 신라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싸운 나라들이에요. 건국 초기부터. 그러다가
이 고이왕 때 백제가 체제 정비를 잘 이뤄내요. 자, 관리들의 등급을 나눠. 자, 이걸 관등이라고 하죠. 자, 관등을 나누면서 16개의 관품, 지금은 등급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 때는 품이라고 불렀거든요. 백제는 1등부터 16등까지 관리들의 등급을 나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관리, 1급 공무원들을 백제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 좌평이라고 불렀어요. 좌평은 6좌평이 있었어요. 내심좌평, 내두좌평, 뭐 내법좌평, 위사좌평 해서 6좌평이 있었는데 이 6좌평 중에서 제일 높은 좌평을 상좌평이라고 불렀어요. 백제 6좌평 중에서 제일 높은 좌평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상좌평. 시험에 낼 거예요. 고구려는 뭐였어요? 대대로였죠? 그쵸? 대대로군 망리지라고도 했죠? 백제는 뭐라고요? 상좌평이에요. 시험에 낼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관복을 정해요. 관복, 유니폼을 정한 거예요. 제일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색깔 입어요? 자주색,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등급 사람들은 비색, 비색은 어떤 색깔일까요? 이게 붉은색이에요. 네. 붉을 빛자예요. 그 다음에 더 아래 계열들은 청색을 입어요. 뇌물 받거나 도둑질한 관리가 있으면 3배로 받겠다. 고구려나 부여에 비하면 좀 어때요? 약하죠? 자, 고구려 부여는 몇 배였죠? 12배였잖아요. 백제에서 우리 저 고구려에서 소수리망 때 율령 반포했던 거 기억나요? 소수리망 3가지 업적 뭐였어요? 불교 수용, 네. 그 다음에 태학 설립, 율령법 3가지였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백제는 어느 왕 때 율령을 딱 반포했던 기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관리들 등급 정하고 유니폼 색깔 정하고 이런 것들이 율령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 율령 반포 시기는 고이왕 때들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딱 그렇게 교과서에 고이왕 때 율령이 반포됐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대체로 요 무렵에 율령이 반포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4세기 접어들어서 이제 근초고왕을 자, 근초고왕 때는 백제가 이제 잘 나갈 때 전성기죠. 자, 위로 계속 팽창해 나가면서 고구려를 공격하죠. 그죠, 맞아요. 고국 원앙을 죽이죠. 그리고 그 백제는 마한의 54개 소국 중에 하나였는데 나머지 마한 세력들을 모조리 근초고왕 때 정복을 해요. 그렇죠? 다 백제 영토가 되는 거죠. 백제는 신라랑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죠? 근데 뭔가 제가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 바다 건너 왜랑 신라가 사이가 좋았다 그랬나요? 왜가 끊임없이 신라를 괴롭혔는데 그럼 왜랑 백제는 어땠다 그랬죠? 항상 긴밀한 관계, 친한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요 근초고왕 무렵 때 백제에서 이 왜왕한테 맞아요. 오, 잘 알고 있네요. 실지도를 하사하죠. 그리고 근초고왕은 여태껏 백제에서 있었던 일들을 박사 고응혜택 시켜가지고 박사란 명칭이 여기 나오죠. 너희 대학교 졸업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학사가 나와요. 학사. 예를 들어서 뭐 정민이 어느 과 가고 싶어요? 어, 어떤 과 가고 싶은 사람 있는 사람 있어?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잘 어울리네. 또 이건 뭐가 기억되는 태원이 의대 가고 싶어? 어, 의사했고
화학과, 그 원자, 뭐 화학과를 가서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대 화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은, 서울대 화학과 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학과 대학원에 가면은 뭐가 나온다고? 네, 석사가 나와요. 자, 거기서 공부를 더 해요. 그러면은, 논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박사학위가 나오게 돼요. 박사학위 가지게 되면 이제 대학교에다가 원서를 내가지고 교수 임용 이런 것들을 하러 다니는 거죠. 네. 아무튼 박사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온 건데 이때부터 사용이 됐고 박사 고흥이 역사책을 써요. 자, 백제의 역사책 뭐다? 서기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고구려 역사책 6이 100권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많죠, 100권이. 그래서 고구려 영양왕 기억나죠? 살수대첩? 을지문덕을 써줬던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신집 5권으로 간추렸다 그래요. 자, 신집 5권, 6이 100권 지금 다 전하지 않는다. 네. 자, 백제 역사책은 뭐예요? 고흥, 근초고왕 때 고흥이 썼던 뭐가 있다? 서기다. 신라 역사책은 뭘까요? 시- 신라 진흥왕 때 거칠부라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국사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쓴 사람도 알아도 신집은 이문진, 국사는 진흥왕 때 거칠부. 자, 백제는 이 근초고왕 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죠. 그래서 바다 건너 중국이나 외와도 교류를 하고 그 4세기 이제 해상 강국으로서 면모도 보이는데 요게 이제 다였어요. 요거 이후에 이제 백제는 조금 뭐랄까 계속 이제 그 안에 귀족들이랑 내부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더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금구수왕 그 아들 침류왕 때 백제도 마침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여요. 불교를 수용한다. 침류왕 요것도 선생님이 시험에 저번에 냈었어요. 백제 불교 수용하는 왕 어느 왕이라고요? 침류왕. 고구려 어느 왕이었죠? 불교 수용하나? 소수림왕. 네. 기억해 두세요. 네. 고구려 소수림왕 백제는 어느 왕? 침류왕. 자, 이제 4세기 말부터 백제는 순환시대가 시작이 돼요. 고구려에 어느 왕이 등장하죠? 광개토대왕. 네. 이 광개토대왕이 계속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백제가 이제 진사왕 때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성을 뺏기고 그리고 아신왕 때는 그 광개토대왕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아신왕이 광개토대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를 했다 그랬죠? 자, 이래서 백제가 4세기 말 5세기 초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다. 자, 그러다가 이제 비유왕 때 돼가지고는 보세요. 고구려가 계속 장수왕 때 내려오니까 백제나 신라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정해적은 항상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그랬죠.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아요. 이게 무슨 동맹이다? 나제 동맹이다. 신라의 나, 백제의 제요.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남하에 대비를 했는데 결국은 이걸 막아낼 수가 없었죠. 자, 계속해서 고구려 군대가 내려오다가 그 고구려가 승려 도림 기억나죠?
예, 도림을 보내가지고 계로왕 바둑 좋아하는 거 알고 바둑 두개 해가지고 계로왕 환심을 샀죠. 그 다음에 뭐 도림이 이제 슬며시 이제 그 백제 지금 왕릉의 무덤이 지금 허술하고 그 궁궐도 허술하니까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키게 돼요 했잖아요. 결국은 계로왕이 이때 도림 꾀소가 넘어가가지고 무리하게 공사를 일으키다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그, 제재노죠. 맞아요, 맞아요. 재증 걸루 맞아요,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지. 고의 만년.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먼저 말에서 내려가지고 예전에 백제 모셨던 왕이니까 절 한번 하고 그다음 이들이 어떻게 했죠? 얼굴에 3번 침 뱉었죠. 그쵸? 그리고서 목을 잘라버렸죠. 자, 계로왕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자기 동생이었던 곤지한테 계로왕의 왕비를 부탁을 해요. 자, 이거는 좀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계로왕의 동생 곤지가 평소에 계로왕의 그 왕비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 형의 아내를 좀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곤지가 이제 수도가 거의 지금 고구려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그 계로왕의 부인을 자기한테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인을 데리고 일본으로 잘 도망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계로왕이 이때 이걸 허락하고 곤지한테 자기 부인을 딸려서 보내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그때 그 계로왕의 왕비가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배는 흘러 바다 건너서 어디로 왔을까요?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갔는데 그 일본의 그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그 중간에 그 산통이 와가지고 중간에 있는 섬에서 내려가지고 가카라시마라는 섬, 이 섬에 내려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가 이름이 일본어로는 시마라고 붙게 돼요. 시마가 우리말로 뭐죠? 다케시마. 섬이죠, 섬. 섬에서 태어난 아이. 이 아이가 무령왕이다. 그래서 무령왕릉 발굴된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공주의 무령왕릉 들어봤나요? 맞아요, 맞아요. 공주 무령왕릉 발굴했을 때 무령왕 행적, 무령왕 생년월일이랑 행적이 담겨 있는 그 묘지석이 안에 있었는데 거기 무령왕릉 안에 무령왕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사마라고 돼 있었어요. 사마. 자, 그래서 그 사마는 일본어 시마를 우리말로 사마라고 옮겼을 게 아닐까라고들 학자들은 얘기들을 해요. 섬에서 태어난 아이 누구? 무령왕. 나중에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계로왕은 큰아들 문주한테 남쪽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주가 자, 아버지 말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웅진으로 옮겼죠.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 자, 웅진은 금강의 중류에 있죠. 강을 끼고 있죠. 그리고 위로는 무슨 산맥이 있었어요? 차령 산맥이 있었죠. 자, 수비의 최적의 요건이었기 때문에 요 금강 중류의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거죠. 웅진할 때 웅이 무슨 웅자일까요? 곰웅자예요. 자, 이 전설이 있죠. 요 금강 네. 주변에서 그 낚시질 하면서 먹고 살던 어부가 있었는데 네, 좀 잘생겼었나 봐요. 여자 곰이 암곰이죠, 암곰. 암곰이 이 잘생긴 어부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부를? 납치. 납치한 다음에 자, 동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네. 자, 그래서 곰이 납치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그 어부가 곰한테 납치돼가지고 뭐 나가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 곰이 이제
계속 와가지고 그 남자를 꼬셨어요. 네, 여자분. 자, 그래서 자, 몇 날 며칠을 갇혀있던 이 남자가 결국은 그 곰과 네, 사랑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안 돼. 그 여자 곰이 아이를 가져요. 네. 네. 자, 그리고서는 여자 곰이 새끼인지 사람인지 두 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이 남자는 그 곰이 가져다 주는 먹이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암곰이 그 남자를 못 믿어가지고 나갈 때마다 그 동굴 문을 커다란 바위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새끼까지 두 마리 낳고 하니까 이제 좀 방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암곰이 또 먹이 사냥을 한번 하러 나갔는데 그때 바위를 안 닫아놨어요. 자, 요 틈을 타가지고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냅두고 동굴을 탈출해요. 네. 냅두고 탈출해가지고 그 강을 자기가 이제 잡혀왔던 그 동굴 나가보니까 강이 있어서 그 강을 이제 그 뭐 헤엄쳐서 건너갔다 그래요. 곰이랑 그 새끼들은 그 남편 보고 돌아와라 했지만 이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곰과 새끼들이 그 강에 빠져서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곰이 빠져 죽은 그 강 해가지고 곰 웅자 써가지고 나루토 진짜 써가지고 여기가 웅진이에요, 웅진. 근데 웅진을 우리말로 하면 곰나루, 네, 고마나루 이렇게 이게 웅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주에. 자, 근데 왕은 옛날 옛적의 왕은 여러 귀족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죠. 우리 고구려 역사도 배웠고 부여 역사도 배웠지만 오부족 연맹체 기억나죠? 그 백제도 아마 10명의 신하들이 따랐다. 그 백제는 실제로 나중에 보면 8성의 귀족들이 있거든요. 여러 귀족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왕인데 왕이 지금 수도 뺏긴 다음에 쫓겨왔기 때문에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여러 귀족들이 왕을 무시하고 안 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해씨 귀족한테 자, 문주왕이 암살을 당해요. 여기서 병관작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관작평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해씨 귀족에게 문주왕이 암살돼요. 자, 문주왕의 아들 삼근이 즉위하는 삼근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였던 해구를 제거하지만 이 사람도 이유를 알 수 없이 보면은 몇 년 만에 죽어요. 2년 만에 죽죠. 이 삼근 왕도 아마 어떤 귀족에 의해서 암살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들어요. 기록이 없어요.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암살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동성왕이 즉위하는데 이 동성왕은 고구려의 남하에 대비하려고 신라와의 동맹을 더 강화해. 자, 우리 피는 물보다 진하죠? 자, 동맹 맺을 때 더 강화할 수 있는 수단 뭐가 있을까요? 결혼이 있겠죠? 신라와의 결혼 동맹. 동성왕이 신라 이찬, 비지의 딸과 결혼을 해요. 신라에서 이찬이면은 2급 공무원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딸, 그 비지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한. 자, 그래서 동성왕마저도 요 웅진식이 이제 백제의 암살을 당해요. 자, 그렇게 해서 백제는 이 5세기가 굉장히 험난한 시기였다. 계로왕, 문주왕, 그죠. 다 귀족들에게 암살을 당했죠.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백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짜잔 등장한 왕이 무령왕. 네, 맞아요. 가카라시마라는 섬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근데 일본에서 자라다가 자, 백제로 건너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사람이 무령왕, 타마왕이다. 무령왕은 자, 이제 백제를 잘 다스리려고 보니까 귀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다가 우리 지금 특별시 다음으로 큰 시가 무슨 시죠?
광역시. 광역시죠, 그쵸? 자, 백제 안에다가 22개의 광역시를 만들어. 그 광역시를 담로라고 불러요. 몇 개의 담로? 22담로. 담로 시험에 낼게요.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령왕은 한편으로는 바다 건너 중국의 양나라와도 긴밀하게 교류를 갖는다. 네. 신성 관계를 이제 자, 그리고 바다 건너 외와도 또 신성 관계를 갖는다. 무령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뭘로 유명하죠? 그 무덤으로 유명하죠? 무령왕 릉으로 유명하죠? 일본에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령왕릉은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 들어봤죠? 네. 6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공주 지방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 물을 빼려고 배수로 공사하던 도중에 자, 이거 흙을 파보다가 깡 소리가 난 거예요. 자, 이거 흙을 드러내봤더니 벽돌이었어요. 자, 벽돌로 된 그 이제 뭐라 구조물이 있었고 그걸 다 파내려고 봤더니 그게 이제 문 입구였던 거예요. 왕릉 입구. 자, 그래서 그 벽돌문을 휙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6,000년 넘게 그 잠들어 있던 백제 무령왕 그 시신이랑 관이랑 그 안에 부장품들이 거기서 그대로 있었죠. 자, 무령왕릉은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보존이 잘 된 상태로 그 시대 때 유물이 그대로 발견된 되게 소중한 케이스인데 발굴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발굴로 손꼽혀요. 왜 최악일까요? 아버지 봐라. 어? 배선 나가 배선 거. 훼손. 맞아요. 자, 그 6세기 때 유물 유적이면 되게 소중한 거죠. 그게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고 하면. 그럼 그거를 거기 그 안에 부장품들 놓인 위치까지 해가지고 정밀하게 그걸 그대로 본뜨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부장품들도 이제 오래된 것들이라서 잘못 건드리면 바스라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걸 되게 조심조심히 전문가들이 이제 동원돼가지고 이거를 잘 꺼내 와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네. 군인 출신 대통령이죠. 자, 군인들은 어떤 정신이에요? 그냥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죠. 그죠? 자, 그래서 당시 그 인부들, 자, 군복 입은 그 군인들도 많았어요. 군인들이랑 인부들이 우르르 왔어요. 삽이랑 곡괭이랑 이런 거 들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열어 젖힌 다음에 그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황색 그 쌀 잡는 푸대자루 같은 거 있죠? 거기 들어가서 비 많이 왔다니까 장화 같은 거 신고 다 밟고 들어갔어요. 부수고 밟고 들어가서 다 이렇게 넣었어요. 맨손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게 보통 그 발굴이 뭐 서양이나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한 지역 발굴 일어나면 보통 1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천천히 보존하면서 발굴하는데 하루에 끝났어요, 발굴이. 우리나라 최악의 발굴로 꼽혀져 있는 그 무령왕릉. 그래서 거기서 역사학자들이랑 고고학자들이 혀를 차고 너무 통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라 그 큰 무덤들 있죠, 대릉원에. 그 무덤 발굴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정식대로 1년에서 3년 걸리는 뭐 정석대로 발굴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령왕릉 발굴은 그렇지가 못했다. 자, 다음 시간에 성황을 할 거고 백제사 마칠 거예요. 여기까지